안녕하세요, 글란츠입니다. 오늘은 소낙스의 신제품 4종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소낙스의 마스터 트레이너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신소엽 마스터 트레이너님이 나오신다고 들었는데 아닌가 보네요. 불러드릴까요? 컷. 저희가 이제 소낙스 신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가장 먼저 알아볼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요? 저희 오늘 그 실내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린스타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알아볼 첫 번째 제품은 소낙스의 클린스타입니다. 자, 그럼 일단 한번 저희가 시연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한번 좀 그 향부터 맡아볼까요? 향 같은 경우는 오, 이거 레몬 향이네요. 조금 시원한 느낌이 나면서 좀 인위적이지 않은 향이 있죠. 확실히 이 향이 뭔가 그 인위적으로 막 향을 입혔다기보다는 아 정말 이거 차에 그 레몬을 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깔끔하네요. 향 괜찮다. 저희가 이제 보통 실내 소재들 닦으실 때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볍게 닦잖아요. 물론 여기에 오염도가 많을 때에는 뭐 브러쉬를 쓴다라든지 그쵸.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관리 측면에서는 가볍게만 뿌리고 닦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추천하시는 건 타월에 뿌려서 닦는 걸 추천하시나요? 아니면 직분사를 하고 타월로 닦는 걸 추천하시나요? 저희는 항상 늘 실내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나 뭐든지 다 도구를 이용해 갖고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 이유는 여기다가 직접 뿌려도 괜찮습니다. 네네. 대신에 틈새마다 이제 그쵸. 다 닦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내가 스스로 정복을 할 수 있는 거는 타올로에다가 뿌려놓고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가죽을 닦으시는 건데 생각보다 이렇게 뭐 번들거리거나 그런 건 없네요. 그리고 네. 뭐 약간 그냥 매트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코팅되는 느낌은 없는 거고. 네, 코팅되는 느낌 없이 그냥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올인원이 편하긴 한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럼 세정만 되는 거지 코팅의 기능은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팅 기능이라는 거는 뭐 아무래도 색감 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위에다가 어떠한 특정의 뭐 코팅을 올려서 뭐 보호를 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번들거리어 보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2호 제품은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럼 정말 깔끔한 세정을 원하시고 안전한 세정을 원하실 때 쓰면 좋은 제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깔끔한 맛. 그냥 나는 이렇게 관리했었을 때 뭔가 막 번들거리지 않고 뭔가 좀 가볍게 시원하게 좀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유리도 된다고 하셨는데 유리 한번 좀 잔사가 있는지 한번 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특장점으로는 뭐 유리도 마찬가지로요. 보통은 타월에다가 이제 뿌려서 관리를 하긴 하지만 조금 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유리에다가 이제 직분사를 하고 닦았을 때에 대한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오, 유리도 올인원으로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세차를 좀 하다 보면은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오늘은 조금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좀 안 하기는 좀 뭐하고 그럴 때 정말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잘 채워줄 수 있는 케미칼이지 않을까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차하실 때 실내 안 하시는 분들한테 강추드리는 소낙스의 클린스타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소낙스의 제가 생각하기로 마스터피스 휠 클리너 비스트 정글 에디션. 이번에 좀 새로 나온 것 같던데 좀 달라진 점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특장점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철분 제거 기능이 있고 저희 이제 뭐 비스트만의 이제 그 시원한 향 있어요. 그럼 향은 좀 바뀐 건가요? 전에 제품과? 전에 사용하던 거랑은 향 비슷합니다. 네. 비슷하고? 네, 비슷합니다. 철분 제거 제거제 기능도 향 비슷하고. 네. 그럼 약간 디자인이랑 용량이 조금 달라졌다. 그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약간 그 pH 변화라는 게 좀 저는 봤는데 그거는 이따가 좀 시연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럼 바로 시연하면서 추가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저는 항상 이 휠 클리너 쓸 때 저도 항상 고민되는 게 휠 클리너를 먼저 뿌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타이어 쪽에 갈변 제거제를 좀 뿌려서 먼저 하는 게 맞는 건지 순서가 항상 헷갈리거든요. 네. 트레이너님이 생각하시기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베스트한 건지. 일단 보통 휠 타이어를 같이 케어를 한다고 했었을 때 네. 뭐 휠을 먼저 하셔도 되고 타이어를 먼저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괜한 걱정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또 환경에 맞게끔 원하는 거에 맞게끔 하시면은 좋고 뭐 굳이 하자면은 얘가 뿌려놓고 네. 반응을 좀 봐야 되는 그쵸. 영역이 네, 이제 네. 휠 클리너고 사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반응을 본다기보다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밀면서 이런 뭐 갈변 제거를 한다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뿌려놓고 타이어를 하는 과정이 순서적으로는 좀 맞지 않을까. 번외긴 한데 같이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
갈변 제거를 할 때 어차피 지금 우리 휠 클리너가 갈변 제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갈변 제거는 안 되죠. 근데 뭐 갈변 제거제 따로 있다고 쳤을 때 네. 갈변 제거제는 뿌리고 반응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는 뭐 물리적으로 빼내는 게 더 많지 반응적으로 화학적인 반응으로 빼는 거는 크지 않나요? 그럼 갈변 제거의 목적인 케미컬은 뿌리고 뭔가 좀 강한 물리력을 주는 게 더 좋다. 반응 그렇죠. 시간보다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뿌려주시고 한번 퍼포먼스를 좀 먼저 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뭐 보통 휠 클리너 사용하실 때 물을 먼저 뿌린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케미컬을 먼저 뿌린다라든지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는 편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환경적으로 맞게끔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건식 상태에서 직접 뿌리거나 혹은 아니면 물을 먼저 뿌려놓고 휠 클리너를 뿌리거나 둘 다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게러지에서 세차를 한다라든지 일반 셀프 세차장에서 한다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냥 뿌리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딱히 정해진 룰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상황에 맞춰서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로 좀 편하게 생각하자. 일단 뭐 한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뿌리고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골고루. 혹시 이게 사실 철분 제거제, 그러니까 휠 클리너가 소모량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휠 형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묻어야 된다라는 느낌 때문에 뿌리다 보면 또 많이 뿌리게 되겠죠. 혹시 뭐 소모량을 아끼고 잘 뿌리는 팁 같은 게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는 거에 있어서 답을 좀 찾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계속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게 뭐야? 독일차라서 좀 분진이 많긴 한데 반응이 되게 상당히 빠르네요. 그렇죠. 이렇게 금속 쪽에 이제 철분이 많았을 때에는 반응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고요. 보통 이렇게 휠 스포크 사이사이 애들은 이제 분진이 얼만큼 많이 발생이 돼갖고 이제 포집이 됐는지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정도는 관리를 좀 잘 하셨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옆에서 계속 이제 향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철분 제거제 향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뭔가 좀 역하게 올라오거나 많이 좀 강하게 올라오진 않고 그냥 적당한 정도의 향이라고 해야 되겠나요? 그렇죠. 이게 냄새를 말로 설명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보통 되게 파마 냄새 난다, 파마향 냄새 난다 이렇게 좀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과거보다는 많이 좀 중화된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이렇게 그 머리 아프게 코를 찌르는 정도의 향은 아니고 약간 말씀하신 대로 좀 적당히 중화되어 있는 향 그렇게만 좀 보면 되겠네요. 괜찮네요. 자, 보통은 이렇게 뿌려놓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반응 시간을 좀 본 다음에 고압수로만 치는 거예요. 근데 3분에서 5분이면 마르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3분에서 5분 정도 말라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하는 얘기들이 마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도 봐도 이게 마르면 안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 상태로 또 굳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다음에 폼을 덮어주거나 뭐 이런 식의 또 행위를 또 하긴 하는데 3분에서 5분 정도 알겠습니다. 보통은 이게 케미칼들이 이게 클리너로서 역할을 하는 케미칼이냐 코팅제로서 역할을 하는 케미칼이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른데 보통 말라서 뭔가 문제를 일으킨다? 좀 코팅제의 케미칼이 좀 강한데요. 얘는 클리너잖아요. 그래서 마르지 않게끔 권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얘가 계면활성제가 활성이 잘 안 돼요. 말라버리면 어차피 그 기능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 마르면은 어차피 기능을 안 하는 거라 그런 환경을 안 만드는 거를 권장을 드릴 뿐이죠. 클리너 많이 써보지만 좀 가격이 낮거나 성능이 좀 떨어진 애들은 바로 흘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같이 그냥 점도가 없으니까 흘러버리는 제품들은 써보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안 쓰게 되는데 확실히 소낙스 제품은 잘 붙어 있네요. 이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장점으로 보실 수 있죠. 전체적으로 점창성이 좀 좋아야 되는 것도 하나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소낙스 제품들은 뿌린 상태로 아까보다 지금 봤을 때 거의 대부분 휠에 붙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거든요. 확실히 소낙스 제품은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이라고 하셨던 것들은 어떤 겁니까?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뿌리고 반응을 본 다음에 고압수로만 헹군다예요. 그럼 지금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뿌리고 3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바로 고압수. 바로 고압수를 뿌린다. 어떠한 물리적인 접촉을 거치지 않고 뿌린다를 한번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지금 고압수를 한번 뿌려볼게요. 뿌리고 나서 고압수만 쳤었는데도 상당히 오염물이 많이 제거가 좀 됐네요.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거는 물론 지금 관리를 너무나 잘해 주셔서 이런 차들은 이렇게만 해도
거의 오염물을 뭐 90% 이상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일반적인 세차 주기 환경 속에서 요거만 했었을 때는 한 약 70%의 오염물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뿌리고 좀 적당하게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물리적인 접촉으로 더 이거보다도 완벽하게 클리닝하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사실 여기에서 만족을 하신다라는 고객님들은 그냥 이거에 이제 만족을 하시고 그냥 다른 거를 또 그쵸. 즐기셔도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조금 더 이거를 디테일하게 즐길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 휠 클리닝이 참 이게 애증인 게 참 오래 걸려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케미컬이나 도구나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서 전체적인 세차 시간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하면서 요것만 빼면은 더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는데 요만한 사이즈의 타이어랑 휠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여기에 뺏기지 않는가라는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가지고 이걸 할지 말지 항상 고민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결정은 뭐가 됐든 이제 차주분이 이제 하시는 거니까 이제 두 가지 방법도 한번 보면서 어떤 거를 선택하실지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 한번 또 보여주시죠. 네, 일단 두 번째 방법으로는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네. 똑같이 휠 클리너를 뿌리고, 뿌릴 건데 네. 아까 우리가 설명한 것처럼 이거 너무 많은 소모량이 너무 많다. 그쵸. 그렇죠. 휠 클리너로만 했었을 때는 아까처럼 많이 써야 되는 건 맞지만 휠 클리너를 적게 쓰면서 내가 오늘 좀 디테일링을 좀 즐길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어요. 적당하게만 멀리서 파워풀하게 뿌려주세요. 상당히 먼 데서 뿌리시는 거네요. 네. 이게 저희 소낙스 트리거가 가까이에서 쏘면은 이렇게 맞아요. 찍찍 나가는 네. 타입이고, 멀리서 파워풀하게 트리거를 당기시면은 이렇게 분사가 됩니다. 넓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스터 트레이너님 말씀하신 팁인데 우리가 항상 쓸 때는 가까이서 쓰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건 좀 멀리서 이걸 좀 세게 잡아야 되겠네요. 네, 트리거를 파워풀하게. 파워풀하게 한번 제가 한번 뿌려볼게요. 한 4번만 뿌려도 웬만한 맞아요. 도장에 다 묻네요. 네, 3번 내지 4번 정도만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뿌려주게 되겠고, 지금 물론 저희가 시연을 하면서 많이 쓰기는 했어요. 그쵸. 적당하게만 뿌려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뭐 이따가 조금 소개를 하겠지만 이렇게 중성폼 폼 인베이전. 폼을 미리 이제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폼 스프레이어에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위에다가 덮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휠 클리너를 뿌려놓고 이 위에다가 덮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3분에서 5분 정도 대기 시간을 주고 뿌리는 게 아니라 그냥 휠 클리너 뿌린 다음에 바로 폼을 뿌리는 네, 건가요? 바로 뿌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클리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반응이 나오고 있죠. 그렇네요. 아까 지금 고압수까지 쳤는데도 네. 또 나오네요. 물론 디스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에 대한 금속이 있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죠. 그렇네. 이쪽은 그러면 요 휠 쪽에서 튀는 분진들이 타이어에 묻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밀지 않았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을 때 한 약 70% 오염물이 없어졌다. 이 말 뜻은 뭐냐면은 저는 휠 클리닝도 사실은 좀 프리워시라는 개념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세차를 할 때 보면은 물리적으로 처음부터 뿌려놓고 물리적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네네. 그때 생기는 스크래치도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순정형 이런 휠 같은 경우는 티는 안 나지만 요즘에 블랙 휠이라든지 크롬 휠이라 브러쉬 자국이 그대로 또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염물을 최대한 많이 없애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즐기시면 좀 더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말씀하신 프리워시라는 개념이라는 건 지금처럼 이렇게 폼을 뿌려놔서 이 시간 동안 흘러내리는 거를 좀 기다려주는 걸 프리워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까 첫 번째 한 거를 저는 프리워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고 헹구고 그게 프리워시고 이제부터 본세 찬 거예요. 그럼 정말 나는 이 휠 클리너에 집중을 하고 싶다 그러면 뿌리고 고압수로 1차적으로 프리워시를 한번 해주고 네. 그 다음에 다시 휠 클리너 뿌린 다음에 폼을 덮고 브러쉬질 하는 게 이제 본 휠 클리닝 세정이라는 그렇죠. 얘기네요. 내 휠이 만약에 예민한 휠이라면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때부터는 사실 반응 시간을 좀 기다리다기보다도 이때부터는 바로 이제 물리적인 접촉을 네네. 통해서 클리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도구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브러쉬를 많이 쓰죠. 아니면 미트도 쓰기도 하고요. 보통 휠과 타이어의 사이를 먼저 클리닝을 하고 그 다음에 휠 너트 네. 주변에 클리닝을 깨끗이 합니다. 참 요 안쪽이 하기가 힘들어요. 잘 놓치기도 하고. 뭐 요런 브러쉬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뭐 조금 뭐 면봉처럼 맞아요. 생긴 그런 도구들도 있으니까 잘 보시면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포크도 하고요. 먼저 약간 좀 작은 부위를 공략하고 스포크로 들어가시네요. 네. 제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아까 사전에 프리워시를 좀 했기 때문에 해놨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걸리는 오염물이 없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세차를 뭐 적게 한 건 아닌데 휠 타이어 세척에 프리워시 개념을 넣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긴 하네요. 네. 그러면 하시는 김에 얘는 갈변 제거 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갈변 제거 기능은 없어요. 갈변 제거 기능은 없는데 저희가 사실 갈변 제거를 필요로 할 때는 하지만요. 이거를 좀 데일리적으로 매번 할 때마다 하는 거를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필요성은 정말 타이어가 좀 정말 누래졌다. 뭐 그 정도일 썼을 때겠네요. 보통 타이어들은 누래지는 것 때문에 갈변 제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갈변 제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변 제거를 했어. 했었을 때 정말 건조가 되고 타이어를 보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깨끗해졌나요? 그렇진 않죠. 네, 그렇진 않죠. 네. 갈변 제거는 뽑아내는 게 핵심이 아니라 갈변이 안 나오게끔 만드는. 그래서 정말 더러운 차는 저희도 해야 되는 경우는 하지만은 맨날 세차로 주기적인 관리를 하는 차를 갈변을 뽑아낸다? 그런 권장은 드리지는 않아요. 타이어 코팅 쪽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시죠. 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실 때는 휠 클리닝이 끝났으면은 이제 이 사용하셨던 브러쉬로 타이어도 같이 하셔도 돼요. 제가 이거 번외인데 이거 한번 브러쉬 한번 주시면 제가 이 소낙스 이 브러쉬를 한 10년 쓰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쓰면서 한 3번 바꿨나? 그래요. 진짜 이 브러쉬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정말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브러쉬는 진짜 좋은 게 아무튼 오래 가요. 오래 가고 요런 엔진룸이나 휠 세척할 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브러쉬가 아닌가. 휠 안쪽에도 클리닝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이런 도구들도 사용을 하시겠죠. 이럴 때는 휠 클리너를 먼저 이렇게 뿌려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했었던 중성폼을 이용해 갖고 결국에는 얘가 이제 윤활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쪽까지 조금 보호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클리닝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순서야 내 마음이긴 하겠지만 마스터팀이 보기에는 림 안쪽을 먼저 하는 게 편하십니까? 아니면 아까처럼 먼저 이 외부에 스포크부터 하고 이 안을 들어가시는 게 편하십니까? 저는 굳이 순서를 나누자고 보자면 안쪽을 맨 마지막에 하는 걸 좋아해요. 그 이유는 보통 여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휠 클리닝 할 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내가 오늘 각 잡고 세차를 그쵸. 하겠다라고 할 때 하잖아요. 귀찮으면 안 하죠, 이쪽은. 그러면 오염물 포집이 여기가 많을까요? 저기가 많을까요? 안쪽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 작업을 사전에 먼저 한다고 하면은 이 오염물이 여기에 있는 상태로 또 브러쉬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위험 요소가 생기겠구나. 네, 만약에 좀 더 나는 더 디테일하겠다 하면은 여기를 먼저 클리닝 하시고 다 헹궈 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하시는 건 괜찮은데 한 번에 이 들어갈 때? 사이클 안에서 할 때는 가벼운 것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한 거를 하시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리죠. 대부분은 한 번에 다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포크 쪽이랑 타이어 쪽을 먼저 좀 하고 마지막에 안쪽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하긴 하겠네요. 네, 권장을 드립니다. 방법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방법을 들어봤을 때는 되게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리적인 클리닝이 끝난 다음에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좀 세척을 하는 거예요. 확실히 처음에 첫 번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요 스포크 요 안쪽은 약간 좀 더러운 게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두 번째 방법으로 물리적인 브러쉬까지 들어가니까 좀 놓쳤던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좀 세정이 되는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총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나는 오늘 도장면에 뭔가 좀 힘을 줘서 세차를 할 건데 좀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때는 첫 번째 방법으로 프리워시 느낌으로 뿌리고 고압 세척만 해도 충분히 육안적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고, 나는 오늘 진짜 각 잡고 휠 클리닝을 할 거다라고 하면 이런 두 번째 방법으로 약간만 휠 클리닝 뿌려놓은 다음에 중성폼을 덮어놓고 물리적인 세정을 통해서 좀 더 완벽하게 하는 방법을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소낙스의 이 휠 클리너 성능이 어느 정도 좀 좋다 보니까 말씀하신 프리워시의 개념으로만 세척을 해도 오염이 많이 좀 제거가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한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워낙 좋은 제품이고 유명한 제품이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 하나 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도장면에 써도 됩니까?
도장면에 써도 될 정도의 뭐 중성에 가까운 약산성이기 때문에 아 맞네. 그 약산성 얘기 좀 놓쳤는데 기존 제품에서 약산성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게 큰 뭐 변화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일단은 pH 값이 변하기는 했어요. 근데 아주 미묘하게 변했고요. 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였을 때 산성이야? 네, 위험하지 이렇게 않나?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보통 중성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약산성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넘어가는 그런 경계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약간 경계선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뭐 pH를 떠나서 좀 걱정하시는 게 나 민감한 도장인데 크롬휠인데 유광인데 뭐 이런데 이거 쓰면 벗겨지는 거 이런 고민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걱정은 네, 그 걱정까지 하실 수 있는 정도의 pH 값이 아닙니다. 모든 휠 어떤 휠에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 요게 소낙스 휠 클리너 비스트 에디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낙스 폼 샴푸 같아요. 네, 익스트림 폼 인베이전. 메이저. 네, 요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워낙 샴푸들이 소낙스 종류가 많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샴푸가 종류가 많죠. 폼 인베이전 같은 경우는 폼질에 대한 게 이제 엄청 좋고, 폼질. 네, 뭐 물론 뭐 향을 지금 말씀으로 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네. 그 스킨 향 나는. 네. 폼으로 있겠네요. 남자 스킨 향이면. 근데 진한 느낌보다는 조금 가벼운 남자 스킨 향이 이 특장점이라고 보실 수 요건 있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처음으로는 보통은 샴푸들이 여기 이제 물기를 정도를 보고 그쵸. 얘가 폼이 잘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 일반 세차 샴푸보다도 물기가 거의 물 같아요. 진짜 그 우리 그 가글가글 하는 거 뭡니까? 네네네. 그거 같은 느낌이네요. 네. 색만 보면 진짜. 맞아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런 게 폼이 뭐 잘 나오겠어? 조금 꾸덕꾸덕해야 잘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도 조금 같이 보여드리고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한번 제품을 시연 한번 해보면서 또 네. 한번 알아보시죠. 일단 뭐 두 가지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네. 우리가 버킷 세차, 폼 세차 뭐 두 가지 막 다양하게 즐기고 있잖아요. 폼 이게 다 되는 겁니까? 네, 얘는 폼도 쓸 수 있고 버킷도 쓸 수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국민 희석비라고 하죠. 폼 렌스에 넣을 때는 10대 1. 네. 그다음에 이 버킷에다 넣을 때는 뭐 200대 이렇게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저희는 뚜껑이 계량컵으로 쓸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뚜껑이 이제 25ml라서 딱 25mm. 두 컵을 넣으면 50ml예요. 그래서 지금 폼렌스에는 저희가 500ml를 담았고 두 컵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지거가 있으니까 이게 가득 채우면 25mm라고 하니까 이런 거 있으시면 그냥 두 번 넣으시면 되겠네요. 네, 두 컵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50ml 폼렌스에 넣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꾸덕꾸덕한 샴푸는 소분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남잖아요. 그럼 네. 이게 50ml를 담았는데 이게 50ml가 들어간 건 이걸 또 넣어서 헹굴 수도 없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니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버킷도 뭐 수학적 계산으로 뭘 어렵다 하지 마시고 똑같이 그냥 50ml 얘도 똑같이 50ml. 적당하게 쓰면 좋긴 한데 그냥 편하게 조금 더 과하게 부어도 큰 문제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희석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넣으시고 이렇게만 해도 폼이 밀키하게 나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카샴푸 형태로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제 사전에 이제 준비해 놓은 인베이전을 10대 1로 희석한 10대 1. 폼렌스에다가 뿌리시면서 팁도 한번 좀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폼질부터 보시고 네. 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 폼 같은 경우는 10대 1 희석 비율이 이 정도로 나옵니다. 약간 그러니까 웹폼에 가깝긴 한데 상당히 두껍네요. 네, 폼질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따가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점착성도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오염물을 많이 불려서 쉽게 이제 제거를 할 수 있는 장점이 그렇네요. 붓자마자 좀 뭐라 그럴까 좀 묽은 애들은 바로 흘러내리는데 네. 바로 쐈을 때에서 지금까지는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보통 저희가 하부를 뿌릴 때가 잘 안 뿌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뿌리면 위에서만 안 보이니까. 네, 위에서만 뿌리려고 노력을 하지. 그래서 보통 이제 하부를 뿌릴 때 물론 우리가 뭐 엎드려 싸 하는 거 자세처럼 엎드려서 쏘면 더 잘 쓸 수 있겠지만 그냥 요렇게 앉아서 쏴도 나쁘진 않지만요. 그냥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하부부터 뿌려주세요. 하부부터. 네, 이렇게 걷는다라는 느낌으로 하부부터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오시면 돼요.
걸어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네요. 잘 붙어 있네요, 진짜. 이게 폼으로서도 아주 훌륭하고요. 이거를 거의 뭐 펌멍이라고 하듯이 그쵸. 좀 이렇게 뭐 지켜보고 계시는데 보통은 프리워시라는 이런 알칼리 세정제로 먼저 프리워시를 네. 해놓고 다 된다라고 가정하에는 그냥 바로 미트질 하셔도 됩니다. 음, 폼멍은 그냥 감성이고. 네, 그럼 감성이 말씀하시는 거는 폼 전 단계의 프리워시가 완벽하다면 네. 이 폼을 뿌리고 이제 미트질을 바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아니면 바로 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얘기네요. 네, 기다릴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마스터트레이닝 얘기가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앞단에서 우리가 오염을 많이 제거를 잘 해놨으면 사실 폼 단계에서 오염을 제거할 것들 중에 뭐 있긴 하겠지만 뭔가 도장에 스크래치를 많이 주는 오염들이 남아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 상태에서 우리가 미트질을 한다고 그래서 도장에 뭐 스크래치를 주거나 뭐 그런 위험이 적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한 거는 왜 해야 되는지 이유는 알고 하셔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단에서 프리워시가 좀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네. 폼을 뿌리고 여기에 바로 이제 미트를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미트를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폼은 뭐 기다릴 시간을 뭐 굳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 중성폼은요. 중성 폼은 네. 알칼리나 이런 것들은 좀 대기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알칼리는 프리워시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3에서 5분 정도 활성화 시간은 좀 보셔야죠. 그러면 요새 가끔씩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APC 프리워시로 1차로 이제 앞분 같은 거로 먼저 알칼리를 뿌려주고 그 위에 바로 폼을 덮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건부마다 조금 다른데요. 어렵다.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건식 상태에서 물을 먼저 뿌렸든 안 뿌렸든 알칼리 세정제를 뿌리고 난 네. 다음에 폼을 뿌린다라는 네. 질문은 저는 반대합니다. 음, 네. 그 상태에서 또 미트질을 한다? 그거는 완전히 더 반대는. 고압수를 만약에 미트 안 하고 그냥 고압수를 한다 그러면 그럼 그것도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요. 알칼리 폼에다가 중성 폼을 더 올린다? 그럼 알칼리 폼에 알칼리에 알칼리 폼은 알칼리에 알칼리 폼 좋죠. 그건 그냥 뭐 해도 좋은 정도. 거품 타입보다 그냥 우리가 그쵸. 앞분으로 뿌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더 오염물을 더 많이 불려줍니다. 자, 이제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준비했었던 이 버킷도 거품도 품질이 좋죠. 그렇네요. 이 버킷에 이제 이 거품을 이용해서 저희가 세차를 이렇게 가볍게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유리니까 좀 과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문질 많이 하시는데 네. 요거는 오염물이 너무 강했을 때 이렇게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다른 공정이 필요한 공정이지 이때 단계에서 세차는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만 세차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오염이 많든 적든 간에 미트의 방식은 항상 부드럽게. 자, 한번 윤활력을 좀 보시면은 네네. 한번 보실래요? 네. 오, 진짜 좋다. 네. 윤활력을 보시면은 아주 부드럽게 필링을 느끼시면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네요. 사실 폼, 스노우폼용으로 나오는 이제 케미컬류들이 사실 윤활력에 크게 중요도를 두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사실 점착성이라든가 폼의 뭐 질 이런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지. 네. 근데 이 친구는 미트를 위해서 같이 써도 상당히 괜찮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미트 할 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팁은 그래서 가볍게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하자라는 거예요. 놓친 데 없이.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차는 스크래치도 안 날 거고 관리를 열심히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고압수로 쳤을 때 얼마나 잘 헹궈지는지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어차피 고압수 하시면 소리 때문에 음성이 안 들어가니까 혹시 하시기 전에 혹시 뭐 고압수로 헹굴 때 팁 같은 건 좀 있으십니까? 고압수로 헹굴 때 팁은 그냥 꼼꼼하게 그렇게 뭐 꿀팁 같은 느낌보다도 이때 사실 이제 습식 코팅제에 대한 팁은 있겠지만 대한 뭐 설명은 좀 없잖아요. 습식 코팅 다음에. 네. 그러면 한번 얼마나 헹궈지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에 나온 신제품입니다. 소낙스의 타이어 글로스 비스트 에디션. 네. 이름 맞습니까? 네네. 신기하게 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뭐 뱀 깡통이라고 하던데요. 뭐 그렇게 많이 불러주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아까 이제 소개시켜준 이제 이런 비스트 정글 에디션이겠네요. 네, 그러면. 휠 타이어. 알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런 에어로졸 방식은 익스트림 라인업에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익스트림 타이어 글로스 스프레이가 그렇죠. 그러면 그 제품과 지금 이 스페셜 에디션의 다른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비슷한데요. 네. 비슷한 듯 다른 거는 일단 얘가 조금 내구성이 더 좋아졌고 오래 간다는 네, 얘기인가요? 오래 가고 그다음에 보통 이렇게 캔 타입들은 그 솔벤트 베이스들을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아무래도 뿌리다 보면 이제 가스 냄새 나고 그쵸, 기름 좀, 냄새 네, 나고 하잖아요. 호흡기에도 안 좋을 것 같고. 네, 요거는 뭐 말 그대로 좀 냄새가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향이 나요. 달콤한 향. 아, 이거 달달한 포도 시럽 같은 향이네요. 달콤한 이제 향이 조금 아, 저기 뭐야, 블랙베리인가요? 블루베리 향이네요. 그렇네요. 우리가 이거 작업을 할 때에도 네. 시공을 할 때에도 이제 뭔가 이제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향이 조금 첨가됐다라는 느낌으로 좀 기분도 좋아지면서 하실 수 있다. 그 그렇겠네요. 정도? 그러면 사실 좀 항상 궁금했던 게 왜 에어로졸 방식의 제품을 소낙스는 좀 밀어가는 건지. 왜 대부분 다른 브랜드에서는 사실 에어로졸 방식을 많이 취하진 않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감한 질문인가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네. 다르게 민감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그냥 네. 가볍게 설명을 네. 좀 하자면은 저희 소낙스라는 브랜드는 독일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 인터내셔널 브랜드라고 좀 그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 그다음에 보관, 그다음에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예민하고 민감하고 뭔가 이제 컴플레인이 없는 요소를 만들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솔벤트 베이스를 일단 기본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보틀에다가 담긴다면은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틀이 찌그러진다라든지 그쵸.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발생이 된다라든지 아무래도 휘발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로졸 타입을 만드는 거는 가스를 충진해서 밀봉해서 그다음에 누구나 손쉽고 빠르게 쓸 수 있게끔 만드는 목적을 좀 가지고 있죠. 아하, 그러면은 사실 저도 뭐 집에서 케미컬을 좀 보관을 하긴 하지만 휠 클리너나 철분 제거제 이런 거는 아예 밖으로 빼놓거든요. 이게 뭔가 밀폐된 장소에 두면은 얘네들 향이 그 공간을 다 채워요. 그러면 좀 이따가 들어가 보면 이 향이 사람한테 계속 호흡기에 들어오면 집에다 두는 건 좀 위험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저도 웬만하면 그런 류의 제품들은 외부에 보관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제품들만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하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위험 요소를 배제한다 뭐 이런 거로 봐도 그렇죠.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들을 조금 배제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프레이 타입입니다. 확실히 소낙스 브랜드는 생각해 보면 써보면서 느끼는 거는 브랜드가 케미컬의 성능만을 올리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들어가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간의 뭐 신체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가장 최적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서 네. 자동차에도 사람한테도 환경적으로도 최소한으로 이제 조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한번 제품을 보여주시면서 한번 또 설명을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뿌렸을 때 뭐 과하게 분사가 사방으로 돼가지고 네. 뭐 좀 이렇게 호흡에 좀 위험이 가나 그런 요소는 없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도 없을 뿐더러 제일 걱정되시는 거는 세차 열심히 다 해놓고 튀죠. 튀니까 네. 그걸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로 좀 보여드릴 건데 아무래도 에어로졸 타입의 타이어 글로스 제품이다 보니까 직접 뿌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직접 뿌렸습니다. 네. 직접 뿌리는 것도 네. 나쁘지 않아요. 진짜 약간 미스트처럼 나가네요. 네. 사실 뭐 이런 면에 보면은 튀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잘만 분사를 해주신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진 않고 보통 이렇게 뿌리면은 휠에는 아무래도 조금씩 묻죠. 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월로 닦아주는 과정이 싫으시다면 이런 도구를 이용해 갖고 뿌리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서 뿌리는 방법. 이 방법도 좋고 그냥 직분사를 해도 좋습니다. 다만 직분사를 했었을 때는 건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쵸. 5분 이상은 건조를 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운행하는 것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몇 개 균등하게 이렇게 쫙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 이런 타이어 드레싱을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 세차 마지막에 이걸 하고 이제 출발을 하니까 집에 갈 때 도장에 좀 튄다라는 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제품은 사실 한 5분 정도만 대기 시간을 주면 그런 걱정이 많이 없는 건가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기는 한데 보통 대개 도장면에 튄다, 이 제품이 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품이 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휠에
아직 잔존에 있는 드라잉이 되지 않은 이 물기, 네네. 물기와 이 기름기가 같이 섞였기 때문에 튀면서 생기는 아. 오염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핵심은 제품을 균등하게 잘 발라주는 것도 핵심이지만 물기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핵심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급할 때는 사실 타이어에 뭐 물기 있는 상태에서 그냥 드레싱을 하면 물기랑 드레싱이랑 섞여가지고 되게 묽어지면서 흐르거든요. 네네네네.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들이 운행 중에 같이 튀면서 그렇죠. 고장에 유발하는 거지 드레싱 자체로만 튀는 건 없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다. 이제 극히 드물다고 보셔야죠. 그렇네요, 진짜. 이건 좀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이 제품은 광도가 이게 약간 대부분 보면 이제 좀 매트하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짝반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약간 그 중간 정도가 되나요? 아니면 좀 반짝한 거? 반짝반짝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짝반짝한 글로스한 느낌의 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글로시한 제품 중에 하나로 작업도 편하고 이 친구는 그러면은 플라스틱 트림 쪽에는 사용이 어렵나요? 아니요, 범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범용으로? 네. 아 그러면 사실 엔진룸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이나 이런 데 뿌리기 좋네요. 저희는 근데 그 엔진룸은 권장 드리지는 않아요. 권장은 안 하고. 대신에 SUV에 네. 이렇게 스포츠 몰딩이나 이렇게 외부 그쵸. 가니쉬 몰딩들 네. 있잖아요. 거기에는 반짝반짝한 거를 좀 더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으로 같이 가볍게 발라주시는 거는 권장은 드립니다. 휠하우스도 괜찮겠네요. 뭐 휠하우스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좀 닦으시려면 좀 힘드실 겁니다. 아니 왜냐면 이제 저는 사실 부직포라 안 하는데 이제 휠하우스에 특화되어 있는 케미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뿌리시고 하는데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트리거가 막히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잖아요. 얘는 그냥 뿌리면 되는 거니까 관리는 편하겠네. 권장은 드리지 않아요. 어쨌든 뭐 써도 무방한 하나 권장 드릴 건 무방은 아니고 합니다. 그러면 트림 쪽은 권장하시는 건가요? 네, 이렇게 잘 발라주는 균등하게 잘 발라줄 수 있는 발라주는 데는 걸로. 네. 그럼 타이어랑 좀 발라줄 수 있는 트림 쪽에는 같이 써도 좋다. 여기도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냥 뿌리고 마는 거를 권장드리지 않는 거지. 뿌리고 만약에 닦을 수만 있다면은 좋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진짜 뭔가 이렇게 이게 분사된다고 그래가지고 향이 확 느껴지는 뭐 그런 좀 뭔가 뭐 불편한 느낌 그런 건 전혀 없네요. 은은하게 그쵸.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 블랙베리 향이 조금 나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글로시하고 좀 뭔가 안전하게 뿌리면서 좀 작업하는 타이어 드레싱 찾으신다면은 이 제품도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갈변 제거는 제거의 핵심을 두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브라우닝 현상이 안 나오게끔 관리하는 거는 제거가 아닌 이 드레싱제의 컨디셔닝제 그래서 안 나오게끔 만드시는 거고 우리 여기 차도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아까 했을 때 네. 갈변이 안 나오죠. 물론 알칼리 세정제를 안 썼지만 나올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뭐 코팅을 잘하면 사실 코팅에 의해서 갈변이 나오는 걸 막아준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게 핵심이죠. 그럼 좀 관리를 잘하면 뭐 사실 굳이 갈변에 그렇게 좀 집중할 필요는 없는 걸로. 매일 관리하시는 차는 뭐 굳이 꼭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관리가 안 된 차가 너무 심하다. 그럴 때는 조금 한 번씩 해볼 만은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소낙스의 신제품 4가지를 좀 알아봤고요. 또 마스터 트레이너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또 여러 가지 팁도 좀 알려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저희 브랜드를 많이 알아주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은 저희가 뭐 교육이나 아니면 각종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세차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정보도 같이 들어있으니까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세차하세요. 감사합니다.